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북5 프로 14인치 제품을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5 226V가 탑재되어 있는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모리는 16GB, SSD는 256GB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GPU는 아크그래픽 130V 8GB 제품이 탑재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의 용도를 이동 환경에서 사용할 사무용 노트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의 16인치 북5 프로 360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사무실에서 거치해둔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편집 업무는 아이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할 때에는 13인치 혹은 14인치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 2024가 들어있네요. 사실 외관이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예전 왜 구형 인텔 맥을 떠올렸을 때 그때 당시 맥북 프로의 디자인과 거의 좀 유사한 형태로 느껴집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M4 맥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전 맥 색깔과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 북2 프로 13인치 제품인데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고, 전반적인 성능은 16인치가 모든 면에서 좋지만 이동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무게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북4 프로 때 14인치는 걸러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14인치가 진짜 가성비로 등극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과연 저전력 설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을까, 그리고 저전력 때문에 성능 저하가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깔고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CPU를 장시간 사용할 때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인 PL1 값은 28W 그리고 30W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CPU가 짧은 시간 동안 최대 성능을 발휘할 때 허용되는 전력인 PL2 값은 37W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제가 어디서 들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전에 북4 프로 14인치 때 이슈가 됐던 수치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4인치 제품은 30W대로 PL2 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성능 저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해결을 이제 65W급으로 맞춰주면서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코어 울트라 7이 들어있는 북5 프로 360 제품이고요. 요약된 정보를 보면 코어 울트라 7이 들어있고요, 140V가 들어있습니다. 코어는 똑같이 8개가 들어있어요. 센서 값을 보시면 이제 PL 값이 나와 있는데요, 스태틱과 다이나믹을 34W, 30W로 세팅을 해놨고 PL2 값은 37W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북4 프로의 세팅을 한번 볼게요. 자, 북4 프로를 보면 지금 메테오 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코어 울트라 7 15H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메테오 레이크 확인할 수가 있죠. PL1 값을 보시면 34W, 28W, 이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PL2 값이 많이 달라요. 64W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에너지 값을 제한을 해둔 겁니다. 차로 치면은 에코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료의 양을 줄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4 프로의 코어는 총 16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북5 프로는 8개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살펴보면 인텔의 코어 설계가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뭔가 효율을 중시하기 위해서 코어가 쉬는 꼴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쉬는 코어를 또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어요. 농구로 치면 포인트 가드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코어 수를 줄이고 최대 전력량도 줄이면서 컨셉 자체를 진짜 제대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트라북 카테고리는 이동하면서 쓰라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타임이 짧으면 이동하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충전기 계속 찾아다녀야 되고 이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애플 실리콘이 나왔을 때 열광했던 이유가 고성능도 있었지만 그 고성능에서 발열도 적고, 그 발열이 적은데 배터리 타임도 길다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혁신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부를 루나 레이크가 저는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최대 CPU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CPU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점점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보고 싶은 정보는 온도입니다. CPU 코어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미 봤는데 루나레이크 쪽이 발열 제어가 확실히 좀 더 잘 되는 모습이었어요.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지금 코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북4 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코어 온도는 66도, 북5 프로에서 보시면 코어 울트라 5가 탑재된 14인치 제품 54도, 55도, 코어 울트라 7이 탑재된 360 제품 56도,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북5 프로의 경우에는 50에서 6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북4 프로의 경우에는 60에서 65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시네벤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긱벤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4 프로 코어 울트라 7 15H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 싱글코어 2075점, 멀티코어 1659점, 북5 프로 루나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코어 울트라 5가 들어가 있습니다. 2508점 그리고 9542점. 북5 프로 코어 울트라 7이 들어 있습니다. 2580점, 1123점. 북4 프로의 코어 울트라 7보다 북5 프로의 코어 울트라 5가 싱글 코어 점수는 오히려 앞서고 있어요. 멀티코어는 밀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수라고 보여지고요. 이 둘 간의 차이는 코어 울트라 5, 7 같은 루나레이크인데 싱글 코어 점수는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어요. 2580, 2508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7을 살 필요가 있을까? 멀티코어 점수도 이 정도면 저는 큰 차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9542점과 1123점 가성비라는 측면으로 CPU 점수만으로 본다면 코어 울트라 5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갤럭시 북5 제품의 경우에는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TOPS 이상의 NPU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AI 코파일럿 PC로서의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누릴 수 있는 AI 기능은 AI 셀렉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서클 투 서치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구매하신 분들도 AI 셀렉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북 익스피리언스에 들어오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갤럭시 북4 프로 라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갤럭시 북4 프로도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AI 셀렉트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는 꽤 사용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라도 꼭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트라북 사용이 가장 많은 사무용 환경을 베이스로 브라우징과 간단한 편집 그리고 캐주얼한 게임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본다면 훌륭한 제품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추후 지원될 리콜 기능 등 AI 관련 기능들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어 울트라 5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터치를 지원하지만 S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360 모델로 가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게이밍이나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 제품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면 울트라북은 카테고리상 맞지 않고요. 그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갤럭시북 울트라 혹은 그랜프로의 외장 그래픽 모델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갤럭시 북 프로 일반 버전이 정말 가성비 좋게 나왔고 거기에서도 14인치 제품 엔트리급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북5 프로 360을 구매했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북4 프로 360에서 넘어간 체감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5 프로 일반 모델은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M1급의 충격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을 했던 PC 중에서는 가장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텔의 최신 칩셋을 탑재한 그랜 프로 라인업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루나레이크보다 에로레이크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어떤 성능을 또 가지고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